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스마텍 연구소의 양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 많은 재택 서비스들 그리고 많은 원격 서비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다양한 사스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에게 더욱 많이 찾아온 그런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보안 위협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뢰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문제 제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키포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클라우드 사용을 통해 많은 보안 취약점, 보안 사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한 달 사이에도 많은 이런 사건, 사고 사례들이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도 많이 익히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정보 노출이 일어났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안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보안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는 첫 번째 과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제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고 또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고 또 지난 레거시 시스템에서 서버 장비에서는 HSM이라는 그런 하드웨어 보안 모듈들을 통해서 그런 안전한 키 관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로 트러스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요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대응을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경계 보안은 기본적인데 여기다가 인증을 추가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들어온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들을 분석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 트러스트는 여전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전히 이런 침입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 말고도 제로 트러스트의 첫 번째 전제는 침입자가 우리 시스템에 침입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해야 정말로 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그 가치를 올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Never trust, always verify.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으로의 그런 접근에만 이 신뢰성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 사이에서도 항상 신뢰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경계선 보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 내부 인프라 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보안 같은 것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막아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침입자가 침입을 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인프라에 있는 그런 내부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잘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도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 간에 항상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항상 상호 간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확보하라는 이 내용을 써놨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만 19세가 넘어가면 어떤 걸 하고 있죠?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지문 하나씩 찍고 그다음 발급받는 게 무엇일까요? 주민등록증을 받고 있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면허증 혹은 이 주민등록증을 누가 발급해 줄까요? 정부기관, 그리고 또 행정기관 상으로 그렇게 발급을 해줄 거고 또 경찰서 이런 쪽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발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루트 오브 트러스트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상호 간에 서로 신뢰하는 그런
신뢰하는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확보하고 또 이런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통해서 인프라 레벨뿐만 아니라 서비스 레벨에서의 구현을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저희 키포시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HSM입니다. 클라우드 그래서 이름을 키포 클라우드, 그래서 키포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클라우드 HSM 기반의 사스 서비스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난 이 보안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저희가 HSM을 사용할 때 많은 이제 처음에 도입 비용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설치 과정도 복잡하고 구축이나 비용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부담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됐고, 안전한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이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탈레스 루나 기반의 HSM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이제 국가 공공 서비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CSAP 표준 등급의 그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키포시 서비스는 이 보안 표준을 충분히 구축을 했고, 이 부분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키포시는 내부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사용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를 키포시 내부 서로 처음 구축할 때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하여서 서비스 간의 격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의 그런 독립적 확장, 그리고 안전한 통신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고민을 했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에, 그리고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구축하여 자체 CA 또 인증서 기반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하여 인증서 기반의 그런 상호 인증 모듈을 통하여,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 그런 보안에 필요한 그런 필요성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키포시를 이용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 방법이 왜 필요한가? 보안적으로 보안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키포시가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구축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왜 제로 트러스트가 구축된 키포시를 써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저희 키포시 시스템에 만약 침입자가 침범을 했다면 고객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키포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스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런 사스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그 사스 서비스가 제로 트러스트를 통하여 구축되지 않았다면 그 사스 서비스의 침입자가 침범하여 그 개인정보, 그 고객의 데이터들을 이제 탈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키포시는 제로 트러스트로 구축이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이 신뢰하고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키포시를 사용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잡한 설치나 설정을 왜 없앴냐?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초기 도입 비용이 굉장히 많이 큰 액수가 들게 됩니다. 이는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확장이 될지,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이 보안 레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스 서비스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걸로서 확실히 비용에 대한 세이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 장비를 드리게 된다면 이 장비를 이제 IDC 센터나 아니면 사내에 그런 안전한 보안이 구축된 그런 망 안에 넣는 그런 딜리버리에 대한 이슈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사스 서비스로 사용하게 된다면 클릭하는 그런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안전한 HSM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기존의 HSM은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HSM 자체의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좀 친절하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웹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지금의 존재하고 있는 HSM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키포시에서는 사용자의 친화적인 HSM을 만들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HSM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간편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SaaS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또 이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관리, 또 사용자 관리, 그리고 암호화 키 관리, 그리고 기타 설정 등도 웹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이 HSM을 기반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HSM, KMS, 보안 토큰, 그다음에 OTP, 그 파일 시스템 암호화, 쿠버네티스, KMS 플러그인 같은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 안전한 키 관리 사이클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키포시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사례를 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럽 쪽에 현대 오토에버 유럽이라는 그 회사가 있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안 요구 사항을 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보안 요구 조건 요구는 PIPS 140-2 레벨 2 이상의 HSM 혹은 클라우드 HSM 서비스를 이용해서 키를 보관해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 보안의 표준을 준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하게 보관된 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안 조건이기도 하고 저희가 구축하는 제로 트러스트를 또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에 대한 그런 보안 조건을 현대오토웨버 유럽에 충분히 이제 그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데 사용하냐면 실제로 차량을 생성하고 이 차량의 재원이라든지 이제 고유 번호 같은 것들을 전자서명을 통해 그 네덜란드에 있는 차량 등록 관청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시스템에 전자서명이라는 표준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국내 이제 BC카드사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넘어오시면서 쿠버네티스 환경도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쿠버네티스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배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원 등의 여러 가지 파드라든지 서비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피그 맵과 그리고 시큐리티라는 이제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 둘 다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컨피그 맵은 말 그대로 평문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들은 키와 밸류로 되어 있는데 베이스 64 인코딩, 전혀 암호화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힘들게만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보안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방법이고요. 쿠버네티스에서도 시크릿에 대해서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안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시크릿을 안전하게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의 표준 그런 프로토콜들을 사용해서 KMS 플러그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etcd에 저장되고 있는 시크릿 데이터들을 실제로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때는 그 시크릿 데이터를 정상적인 데이터로 복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실제로 지금 PC카드에서도 이 부분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희 서비스를 너무 좀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켜야 될 보안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첫 번째가 보안의 표준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그냥 인프라 레벨이 아니라 서비스 레벨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침입자가 이미 내 인프라에 침입을 한 상태에서 나의 시스템을 공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